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봄에 보리숭어가 제철입니다. 보리숭어도 워낙에 종류가 많아서 조금 더 고급진 보리숭어, 제일 좀 저렴한 보리숭어, 이거 어떻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지, 맛이 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보리숭어가 봄에 이제 제철에 드시는 건데, 가장 최상급과 가장 최하급이 가격 차이가 한 5배에서 6배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거제에서 나오는 숭어나 이런 게 맛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숭어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은 분들이 호남 쪽이나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도시에 흐르는 개천에서도 숭어가 보이거든요. 그런 숭어를 보시기 때문에 이거 숭어를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숭어와 거제나 이런 데서 깊은 데서 나오는 숭어, 이런 것들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모시고 왔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게 일명 말하는 거제숭어예요. 거제숭어의 특징은 등이 새까맣습니다. 근데 제철이 되면 이게 더 새까매져요. 지금보다 더 흑빛이 완전. 네, 완전 검해집니다. 그리고 요 배 쪽이 더 하얘지고요. 그때가 이제 숭어가 이제 기름이 꽉 찰 때거든요. 요 뱃살 부위가 더 똥똥해지고요. 눈빛도 뭐 저처럼 약간 흐리멍텅한데 3월서부터 5월까지는 눈도 말똥말똥해집니다. 요게 이제 거제숭어고요. 요게 바로 이게 화면에 잡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빛깔이랑 약간 좀 틀립니다. 요게 경매가가 이게 만약에 1,000원일 경우에 1kg에, 거제숭어는 1kg에 6,000원에서 7,000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의 특징이 빛깔이 이거보다 더 밝아집니다. 이게 사실 민물이랑 왔다 갔다 하는 숭어예요. 그래서 이런 숭어가 비린내가 많이 나고, 또 그다음에 흙냄새도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바다가 가까운,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오염도가 더 심하죠. 보시면 특징은 요 밑에 보시면은 기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막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저희 전문가들은 보통 경매를 할 때 숭어가 좋다 안 좋다는 이렇게 살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이렇게 딱딱 만져보면, 거제숭어나 이런 좋은 숭어는 다 만져보면 살이 탕탕탕 튑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물숭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만져보면 멀컹멀컹합니다. 튕겨나오는 이 느낌이 확실히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확인 방법은 살아있지만 여기 아가미를 살짝 벌려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이 친구가 먹이 활동을 뻘로 했느냐, 그걸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 아가미의 냄새를 맡아보면 그래도 이건 물숭어인데 흙냄새는 안 납니다. 그럼 뻘 쪽에서 잡히는 생선이다 그러면, 그리고 또 민물에서 가까운 데서 생선이다 그러면 이 아가미 냄새 맡으면 흙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그런 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봐주세요. 대표님,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면 생선을 좀 만져보거나 그 아가미 냄새를 맡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있는 법은 따로 없을까요? 보리숭어 같은 경우에는 썰어져 있을 때 수분감이 없어요. 이걸 딱 드셨을 때 굉장히 수분이 없고 찰진 맛이 나는데, 물숭어는 딱 봐도 썰어져 있는 단면만 봐도 물컹물컹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입에 넣으셨을 때 또 역시나 온 석유 냄새 내지는 온갖 냄새가 나기도 하고, 냄새가 안 나더라도 썰어 있는 회를 물속에 한 이틀 3일 담가뒀다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회가 썰어져 있는 거를 단면도랑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제숭어와 근해 안에서 잡힌 숭어와 살아있는 걸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회를 떠서 지금 한번 이제 맛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해 안에서 잡힌 숭어거든요. 약간 좀 물기가 있습니다. 물기가 많이. 촉촉한 물기가 이렇게 좀 젖어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제숭어. 요 거제숭어는 살이 좀 찰져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 붉은 기운이 많아. 네, 붉은 기도 많고 찰져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마블링처럼 기름기도 살짝 껴있습니다. 요거는 좀 없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근해에서 잡히는 일명 물숭어, 요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물 먹은 스펀지를 먹는 듯한 느낌도 살짝 나고, 맛있는 숭어는 특유의 단맛이 있거든요. 그 단맛이 조금 없습니다. 약간 씹히는 감이 물고기 식감이긴 한데 흙을 살짝 씹는 것 같은 느낌? 흙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예민한 분들은 석유 냄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간의 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게 사실은 좀 크죠. 이 정도면 맛있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이 정도는 솔직히 그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 갖다 이제 회덮밥으로는 드실만 합니다. 네. 생면맛을 드시니까 야채하고 초장에서 회덮밥은 드실만 하고요. 회로 드셔도 무방하지만 맛은 조금 좀 떨어진다. 뒷맛에 뭔가 이게 단맛이라든가 고소한 맛이라든가 이런 맛이 전혀 없어서 그런 이제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거제숭어를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씹을 때부터 딱 찰기가 틀리네요. 네. 쫄깃쫄깃합니다. 기름도 훨씬 더 있고 끝에 단맛도 납니다. 그리고
맛이 아까 거보다는 잡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흙냄새라든가 석유 냄새 그런 게 없네요. 확실히 맛있습니다. 네, 확실히 맛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기본 모듬의 철에 따라서 겨울에는 참숭어가 들어가고요. 봄부터 하계 요 시즌까지는 저희가 이제 보리숭어가 들어가는데 일명 근해안에서 잡히는 물숭어와 거제에서 잡히는 보리숭어와 사실은 가격 차이가 기본 6배에서 7배 많이 차이 날 때는 15배까지도 차이 나거든요. 맛은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절대 이런 숭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청자분들도 어디 가셔서 숭어 같은 거 드실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등이 새까마면 새까말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래도 뭐 만지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숭어를 여러 마리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세요, 등 쪽을. 그러면 그 중에서 단단한 걸 고르시면 훨씬 더 쫄깃하고 맛있는 숭어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댓글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생선을 만져도 되나요? 라는 댓글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판매하시는 사장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그 판매하시는 사장님께서 사시는 분이 사장님 궁금한 데만 만져봐도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괜찮다 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거 만지면 안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물건을 보시고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무조건 만지고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숭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회랑 맛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다리하고 조금 씹는 맛이 비슷합니다. 양식 도다리 말고 자연산 도다리랑 씹는 맛이 비슷한데 도다리는 하얀색이 나잖아요. 이 친구도 사실 흰살 생선이지만 겉에는 이제 붉은빛이 납니다. 약간 보기에는 완전히 틀린 것 같지만 도다리와 숭어가 비슷한데 끝에 맛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도다리는 단맛이 좀 강합니다. 달달한 맛이 좀 강한데 이 친구는 그 달달한 맛이 도다리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묵직한 맛이 조금 있습니다. 흰살 생선에 비해서. 그래서 도다리랑 식감이랑 이런 거 비슷하지만 끝에는 요건 약간 좀 묵직한 기름진 맛이 조금 나고 도다리는 단맛이 나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시청자분들께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숭어에 대해서 이제 비교 영상을 찍었습니다. 숭어가 맛있는 건 정말 맛있다. 꼭 숭어라고 해서 싸구려 생선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가 찍었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네 라는 그 상식을 파괴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생선들을 제가 또 엄선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